그렇지. 아니 근데 원산은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아 그러면 북한에 지금 안혜경님이 지금 남한의 병파리한테 지금 원산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말이 되나? 아니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북한을 물어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예. 일단은 좀 들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병팔TV에 모셨습니다. 아, 우리 병팔TV 하게 되면 사실 예전에 제가 민주평통 우리 자문위원으로 만났잖아요. 기억 안 하시죠? 그 많은 위원들 중에서. 왜냐면 우리 병팔TV는 우리 석초시 전 시장님이셨고 그 전에는 또 우리 강원도 도의원으로 하셨던 분이어서 뭐 시장님께서 뭐 평범한 속초 시민까지 알기에는 좀 욕받죠. 아닙니다. 우리 저 안혜경님을 알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안혜경 TV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이 병팔이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보다도 속초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안혜경님,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뭐 하라는 대로 예? 질문해 주시면 질문해 주시는 대로 네. 또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예, 북한을 가장 잘 아시는 네. 안혜경님한테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또 그나마 속초에서 북한을 조금 아는 네. 예, 그 공식 방문을 네.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북한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네.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사실은 그 지금까지 제가 방송을 지금 1년 한 반 동안 해오는데 네. 북한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 그렇게 북한이 못 살아? 그렇게 한심한 나라야? 믿겨지지 않는다는 잘 거예요. 안 왜냐면 믿죠? 우리가 북한을 탈출했기 때문에 네. 왠지 북한을 까기 위해서 일부러 더 정말 열악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렇게 북한을 직접 다녀오신 대한민국 국민이신 네. 우리 병팔TV님께서 예. 다녀오신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모셔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북한 몇 년도 다녀오셨어요? 저는 이제 금강산 관광은 여러 번 했지만 아. 그거는 사실 이제 뭐 다녀왔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네. 억울한 게 뭔지 알았습니까? 뭐예요? 제가 그때는 토성면에서 살았거든요. 토성 그 앞으로 금강산 관광 버스가 매일 아침 몇십 대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들은 절로 왜 올라갈까 했는데 물어봤더니 네. 금강산 관광을 간다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 오는 줄 몰랐어요. 왜냐면 북한에 전기가 없다 보니까 뉴스로 아니 한국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 온다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 난리 나지 않겠어요? 아니 북한 주민들에게도 오픈하는 금강산을 왜 남선 사람들 그렇게 욕하면서 남선 사람들은 보여줘? 외워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외워버리죠. 거를 북한 외워버리죠. 주민들에게 안 알려줬기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음.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사람들 금강산 관광 간다는 거예요. 그럼요. 와 이건 미치지 않고요. 아니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도 안 보여주는 거 그렇게 욕은 해대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남선 사람들 끌어들인다? 외워버렸지.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억울했었어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 금강산 몇번 은 뭐 한 5번 더 갔다 왔고 저보다 나오십니다. 네, 정확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2003년도하고 2008년도에 정확하게 원산까지 육로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경을 거쳐서 평양 순항공항을 거쳐서 원산을 간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 속초에서. 춘천에서 네, 출발해서 남방 한계선, 네. 북방 한계선, CIQ 지나서 금강산 지나서 7번 국도 따고 동해안으로 원산까지 갔다 온 그 경험이 2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속도로 딱 보게 되면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게 그렇죠. 여기서 고속도로 타고 파리까지 간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걸어 따라갔구나. 북한을 거쳐서 시베리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 해서 유럽까지 가는 네. 유라시안 네. 하이웨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네, 그래서 네. 2003년도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2003년도는 정확히 왜 가셨죠? 2003년도에는 제가 이제 강원도의원을 했을 때인데 네. 그때만 해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서로 좋았습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교류가 좀 상당히 호전돼 있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 유일한 분단된 도가 네. 북에 강원도가 있고
우리 남해 강원도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북한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가 북쪽의 강원도에게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고민하던 끝에 다른 뭐 군사적인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연어가 이 동해안은 우리 양양 남대천도 있지만 북한에도 원산 밑에 네네네. 안변에 그 남대천이 있더라고요. 몰라요. 몰라요? 못 북한은 가봤죠? 거주지 이동에 자유가 kum지됐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만 들었지. 아니 근데 원산은 가보셨어요? 뭐 까봤어요. 그러면 북한에 지금 안혜경님이 지금 남한의 병파리한테 지금 원산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말이 되나? 아니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북한을 물어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예. 일단은 좀 들어봅시다. 네. 북한에서 먹어본 거. 그래서 네.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연어를 갖다가 이제 부화를 아. 연어 부화장을 좀 만들자라는데 우리가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북한 강원도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연어를 많이 키워서 그래도 북한 우리 강원도 주민들이 조금 어떤 배고픔을 이긴다든지 이런 것 차원에서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보냈는데 네. 북한에서 지금 이거를 갖다 삶아 먹었는지 진짜 뭐 어디다 갖다 썼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그럼 북한에 보고 확인하겠다. 하긴 하겠다. 그러니까 준공식을 좀 해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경을 갔다가 순안공항 갔다가 원산까지 가면 비용도 많이 들지만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다 요청을 한 거죠. 그러지 말고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 방법을 문 택해서 열어줘. 문 열어줘. 그래서 정확하게 2003년 12월 22일 네. 굉장히 추웠어요. 네네. 북한 진짜 제일 네, 추웠겠네. 그때 우리가 2박 3일로 우리 대표단 당시 김진선 강원도지사님하고 우리 대표단 38명이 금강산을 통해서 온종리를 통해서 이제 원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이제 제가 경험을 2박 3일간 하게 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다녀와서 네. 이게 지금 이게 이병선 도의원 방북기 여기가 북녘 땅이로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에 거쳐서 제가 그 당시에 원산의 아침도 개청했다. 원산도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럼요. 네. 대한민국이나 이겁니다. 이게 한국이랑 똑같은데. 똑같죠, 예. 똑같아. 예. 근데 우리 지역신문, 설악신문에다가 제가 다녀와서 이렇게 기고를 했던. 자, 그런- 그러면 네. 여기서 언정리까지는 네. 몇 킬로예요? 정확히? 그것도 기억이 아주 너무 생생한데요. 네. 온정리에 가서 네. 온정리가 이제 금강산에 네, 네, 있는 네.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온정리까지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차로 이제 몇 갔고, 킬로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갔는데 거기에 이종표가 나와요. 네네. 온정리에서 남쪽으로는 이종표가 속초로 딱 돼 있더라고요. 네네. 60km. 자, 북쪽으로는 원산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네.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원산? 네. 거기도 60km 아닐까요? 중간이 아닐까요? 중간선? 120km더라고요. 온정리에서 원산까지. 그러면 속초가 네. 더 가깝네요. 더 금강산하고. 가깝죠. 그럼요. 하긴 설악산이 진짜 이렇게 같이 이게 연결되니 네. 금강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22일 날 이제 갔는데 네. 2003년 12월 22일 날 이제 온정리에 가서 올라갈 때는 우리 차. 네. 갔더니- 언정리까지는 60km를 우리 차. 네, 우리 차가 몇 시간 동안 갔어요? 뭐 1시간 뭐 1시간 안 걸리죠? 안 도로 가서 걸렸죠. 오니까. 네, 일찍 갔어요. 네. 그래서 120km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원산까지. 그 차는 무슨 차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대우에서 나왔던 네, 네. 마이크로버스 같은 그런 차더라고요. 번거차 같은. 네, 봉구차보다 조금 크고. 북한에서는 그런 거 보고 네, 뭐라 그래요? 렁구방. 농구방? 네, 렁구방. 그건 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렁구방이라 그래요. 롱구방? 네. 버스인데 조금 작은 좀 버스. 작은 버스. 네, 네, 렁구방. 그 버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렁구방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120km니까 음. 내 계산상 아까 60km를 1시간도 안 돼서 왔으니까 아무리 뭐 교통사정이 안 좋아도 완산까지 그러면 한 2시간, 2시간 반. 그날 4시간 갔어요. 네. 그래도 좀 좋은 도로를 탔을 텐데.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대표단이 오기 때문에 네. 왠지 자기들의 멋있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보게 되면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개성평양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일반 자동차가 못 들어가요. 이렇게 행사차만 다니거든요. 왜냐면 도로 포장했는데 그게 망가질까봐. 그러면
이렇게 대표단도 좋은 차를 했을 텐데. 아니 이제 갔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네. 첫째, 네. 도로가 비포장 도로가 많아요. 맞아요. 포장 안 된 도로가 많고 진짜. 있어도 응. 울퉁불퉁. 우리말로 뭐 데꼬벅거라고 그러나? 예, 북한은 데꼬벅거. 대꼬복거라고 그래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데꼬복거? 자꾸 대꼬복거 심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게 되면 대꼬복거가 일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그렇죠. 네, 네. 근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예. 뭐 흔히 쓰다 보니까. 요철이라고도 하는데 네, 네, 네. 이게 이제 있고 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1970년대에 이제 새마을 운동을 많이 했어요. 네네. 신장로를 뭐 포장하고 뭐 했는데 2003년도에 갔는데 그 신장로 우리 새마을 70년대 내가 국민학교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길 그대로죠. 그대로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신호등이라는 거는 뭐 신호등 아예 없어요. 없고. 북한도로.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녁 시간에 가는데 네. 이 불 조명이 없- 가로등이 하나도 없죠. 가로등도 없고 집이 옆에 있는데 집에 불이 불빛이 없으니까 불빛이 안 새요. 그냥 암흑천지. 그러니까 이제 안혜경님의 말을 네. 제 입을 통해서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구독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어야 믿으셔야 돼요. 된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진짜 이게 네. 뭐냐면, 예. 야, 이게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그래서 저녁 5시만 되면 엄마들이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요. 아. 새카마니까 특히 겨울이면 아무것도 또 일찍 어두워지잖아요. 6시만 되면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지나가는데 이제 산이 나와요. 네, 산이 나오는데 물론 12월이니까 물론 나무가 다 나무가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으니까 그렇겠는데 다 민둥산이에요. 산을 다 풀 뗐지. 네, 나무가 없어, 나무가. 네. 아,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딱 들어가는 순간, 북한이 이제 그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딱 들어갔는데 북한 군사가 군인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차로 올라와서 만약에 이 차에 20명이 탔다 그러면 이제 20명에 대해서 세보고 짐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와 그때 나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래도 북한군 하면 뭐 우리하고 이제 교전 상태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등치도 있고 그쵸. 딱 나서가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 큰애들이 올라올 줄. 너무 작고 마르고 못 먹어서 그런지 얼굴도 뭐좀 막 색깔 거칠하고. 색깔 거칠하고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운 그래도 생각이 그게 들고, 네. 그나마 네. 그 대표단이 오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대에서는 좀 헌칠하다고 골라놓은 게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네. 너무 충격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는 동안에 군인들이 이제 뭐 중간중간에 서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너무 왜소하고 체구가 작고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총도 안 들고 있어요. 왜 서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걔들이. 그거 딱 보는 순간 네. 우리는 그냥 이겼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렇죠. 와 우리 군인들 여기다 따라왔으면 그냥 네. 이겼다.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우리 안혜경님도 뭐 군생활 많이 했잖아요. 8년. 8년 4개월요.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되지? 한 100개월. 저도 한 18개월 해변대 네. 방위 생활을 어떻게 석천은 다 방이지. 우리 권PD님 어딥니까? 해병대죠. 예, 저기 잘생긴 진짜 해병대? 진짜 해병대. 백령도에서 진짜 해병대. 어제 속초에 진짜 해병대도 있네요. 근데 저희 신랑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속초는 네. 방위가 많구나. 왜냐면 저희 신랑이 그러거든요. 해병대 잡는 방위라고. 근데 이제 저분이 또 우리 신랑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지역적으로 네. 여기는 좀 이제 적경 지역이라 그래갖고 현역 입대를 좀 자제시키고 대학을 나왔어도 지역 방위를 좀 많이 권장을 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너무 진짜 왜소하고 그러니까 뭐 미안한 얘기지만 뭐 영양 상태도 맞아요. 안 좋은 것 너무 안 같고 좋죠. 예 그러니까 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가니까 좀이라도 생각하기보다는 같은 인간 대 그럼요. 인간으로서 그 동정이라는 게 가장. 그리고 네. 또 느낀 거는 이제 집들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이면 굉장히 추울 텐데 네네.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도 비닐방막으로 네. 유리 있는 집이 없을 거예요. 아마 농촌은 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난방도 안 될 거고 뭐 저녁이면 사실 집에서 이 굴뚝에서 뭐 연기가 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별로 못 본 것 같고 또 지나가면서 내가 또 느낀 거는 목탄차 네. 나무로 저거 하는 진짜 내가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천천히 걸어가죠. 진짜. 그리고 옆에 철도가 있는데 네. 기차가 뭐 많이 본 건 아닌데 기차도 보니까 이 나무를 떼고 가는 걸 봤어요. 증기기관차라니까요. 그렇죠. 석탄이 없어서 나무를 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 와서 얘기하니까 안 믿어.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때 12월 22일 날에 네. 대한민국 대표단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네. 정말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면 이게 네. 북한은 비포장도로다 네. 보니까 한 번 눈이 오거나 한 번 비 오게 되면 그거 다 쓸려 내려가 가지고 또 도로, 도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도로 복구를 그걸 했구나.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네. 그 온다고 했으니까 그분들은 그 비포장 도로지만은 그만큼까지 유지하려고 어느 만큼 공들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좀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근데 그 이제 가다 보니까 좀 이른 초저녁에는 그 북한 주민들이 보였어요. 네. 보였는데 우리 차가 지나가니까 네. 이분들은 딱 서요. 응. 쓰고 우리 쪽을 도로 쪽을 보지 못하고 네. 바깥을 이렇게 그러니까 차렷 자세로 네. 바깥을 보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그런 교육을 받나요? 그러니까 우리 쪽을 못 보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왜냐면 왜냐는 거예요? 한국 대표단이 지나가는데 딱 네. 봤을 때 네. 정문이처럼 네. 훤하고 하나같이 얼굴이 막 기름기 돌고 막 이런 모습 보여보세요. 와, 우리 저기 장군님 또 지나가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지나가네. 그런 모습 보고 북한 주민들 생각 어떻겠어요? 자기는 정말 그 하각이 다 들어가고 앙상한 이런 모습의 북한 주민들인데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못 보게 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 저 뭐 또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등찜 네, 배낭. 니꾸사쿠? 네. 그건 뭐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 다 식량이라든가 장사할 거 뭐 근데 그 배낭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네.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은 작은데 네, 배낭은 이만해. 진짜 사람이 가게 되면 배낭이 짐이 움직이는 것 같다니까. 근데 거기 사람이. 뭐를 집어넣고 가는지. 그러니까 그게 북한은 이렇게 이동 수단이 없다 보니까 다 이렇게 등짐으로 그러니까 농촌 네. 사람들은 나달 같은 거 가져다가 팔고 시장에 가서 그래서 돈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쪽 지역고 이쪽에 물건 날라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동량. 그게 있었고 이제 군 경계인지 아니면 뭐 어떤 경계인지 모르겠는데 경계마다 초소가 있고 군인이 지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야 뭐 그냥 프리패스로 가는데 아마 북한 주민들은 그러니까 거기 다 통과 이게 검열 맞아야 되죠. 이동 제한을 그래서 이제 오후에 온정리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120km를 이제 원산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도착해서 북한에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를 뭐 안내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의 주의사항이 이동 중에는 카메라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뭐 녹화해도 안 됩니다. 해서 이제 그건 지켜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갔는데 2시간, 3시간 지나가도 이제 깜깜한 이제 도로 아무런 뭐 가로등도 없고 새까만데 그냥 차 한 대만 지나가는 거죠. 근데 보니까 뭐 불빛이 아주 불빛이 멀리서 아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왔나 보다 원산. 그리고 이제 원산 시내가 저렇게 불이 밝구나. 원산은 전기불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뭔지 알아요? 산불이 났는데 겨울에 사는 산불이 났는데 그걸 끄지를 못하고 그냥 타는 걸 그냥 방치하더라고요. 이 멀리서 보니까 무슨 이게 그 전기불처럼 보이는데 지나가면서 근처에서 보니까 나무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산불이 그렇게 세게 난 건 아니고 그걸 못 끄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8시 반쯤 뭐 이제 우리가 그 북강원도 인민위원장이 주관하는 이제 저녁 만찬이 8시 반에 있기로 돼 있었는데 10시가 넘어가고 밥을 먹었다니까 그 차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음식이 다 식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숙소는 원산 시내에서 가장 좋다는 송도원 초대소라는 데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만찬 장소는 그 옆에 동명여관이라고 하는 아주 그것도 덥더라고요. 큰 저기 그러니까 여관이 아마 호텔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북한은 호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관. 호텔은 딱 어디 하나 있었냐면 북한 평양의 고려 호텔. 고려 호텔. 여기만 딱 호텔이라는 말 썼었어요. 고려 호텔은 또 내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녁 식사를 8시 40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10시가 문제는 10시에 먹었다고 넘어서. 합니다. 저녁 식사가 과연 다 식기는 했다는데 뭐가 나온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북한이라는 곳을 처음 갔으니까 긴장감도 있고 그러니까 배고픔 같은 거는 배고프고 그냥 신비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어떤 곳인가 배고픔을 싹 잊어지고 이제 만찬장에 갔는데 음식은 참 풍성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궁금하시면 다음 해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느꼈던
정말 리얼 북한을 원산을 그대로 한번 우리 안혜경님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좋은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분 또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